자, 오늘 7월 30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도 역시나 좋았지만 시장이 좋아도 줄 때 먹거나 손절 같은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이 나왔다가 그대로 긴 윗골이나 음봉이 뜨는 주요 종목들도 있었으며 그냥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돈이 모조리 몰린 업종이 대표적인 키트 관련주인 시젠 그리고 랩지노믹스, EDGC 키트 주들이 끝없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풍제약 쪽으로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아무래도 그동안 정말 강했던 종목이며 몇 년에 이런 상승률을 한번 볼까 말까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하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따라잡는 매수세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저의 영역이 아니고 저의 매매 스타일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외에도 거래대금이 나온 게 모나미, DPC 등 항상 단골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과 종목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단 하루 만에 또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자리라 생각했습니다. 어제도 거래가 끊기면서 또 음봉이 나왔다라면은 추세가 상당히 신경 쓰였을 텐데 하루 만에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나온 저점을 다시 깨버린다면은 그때부터 또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자리에 있으며 이게 1500포인트, 10,000포인트에서 그렇게 멀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또 깜빡이도 안 켜고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뭐 코스피, 코스닥 추세가 너무 좋아서 제가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추세가 워낙 좋아서 바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도 항상 이름을 올리는 종목들, 시장에서 항상 가던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뭐 이쪽으로 시장의 모든 수급이 집중이 된 상태입니다. 먼저 간편하게 거래대금부터 체크를 한다면은 신풍제약, 그리고 모나미. 이 모나미 어제 제가 이걸 차트와 거래량으로 해석을 하면서 세력이 붙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오늘 10,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10,000원 호가까지 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11%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양봉도 좀 유지를 해준 상태로 마감을 한 상태이며 이미 전 고점을 돌파한 상태라서 또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전 고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좀 편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 8,950원 뭐 이거를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힘없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한 7,000원 초반대 심하면은 6,000원 중후반대까지 또 지켜주게 된다면은 10,000원은 그냥 돌파를 할 것이고 종가가 10,000원 위에서 형성이 되냐 형성이 되지 못하냐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12,000원, 13,000원, 뭐 15,000원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기본적으로 계속 꾸준히 모이는 종목이라서 당연히 이 모나미는 제가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거나 중요한 자리에서 못 잡았다면 계속 오른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종목들은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내가 잡으면은 고점일 수가 있어서 그냥 중요한 자리에 확보를 못했다면은 구경만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깝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은 매일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당장 이런 종목들 보유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장에서는 새로운 종목들이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먹을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코스닥에서는 시젠, 뭐 역시 보유자의 영역이며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중요한 자리를 지난 지 오래되었으며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타로도 힘들 것 같고 그냥 어디까지 오르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키트주 3개, 뭐 키트주들도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거 외에도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7위를 했던 E&D 이게 오늘 상장주인데 오늘 정말 강했습니다. 요즘에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E&D랑 더 네이처 홀딩스 신규 상장주들 뻥튀기가 좀 심하게 안 된 것들은 기관 투자자가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더 네이처홀딩스는 주요 기관 쪽에서 사거래일째, 보통 상장하고 나서 기관 투자자가 첫날에 매도할 확률이 거의 95%인데 그 95%에서 5% 확률을 이기고 나서 이렇게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전에 아톤 같은 종목처럼 거래량이 좀 심하게 죽어버린다면은 이거는 좀 상승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톤도 기관의 수급이 상장 초기에 꾸준하게 들어왔지만 그 뒤부터 하루에 거래량 10만 주, 거래량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한 조건은 거래량이 어제 36만 주, 장중에 이 36만 주를 좀 가볍게 넘길 것 같다면, 가볍게 넘기면서 변동성이 좀 늘어난다면 한 5% 이상 그때 늘어나는 것을 보고서 수급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5만원 돌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기본이며 거래량이 붙어야지 여기서 좀 중요한 자리들을 뚫고서 꾸준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주인 E&D 이거 정말 강했는데 오늘 추정치 보시면은 이 추정치에서 기관의 순매수가 좀 많이 잡혔습니다. E&D라는 종목이 수급 추정치란 화면이 있는데 여기서 기관의 매수가 좀 많이 잡히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좀 특이한 수급인데 게다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을 기관 투자자가 첫날부터 이렇게 들어온 것은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신규주들 요즘에 뭐 기관 투자자가 뭐 작정하고 살려고 하는지 이게 그리고 코넥스에서 넘어온 종목인데도 기관 투자자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조주랑 원래 나가야 될 물량들, 이 물량들은 정직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매도는 찍혀야 되며 당연한 수급이라 생각합니다. 주요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뭐 첫날에 이렇게 나갔다 하더라도 그 뒤에도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면 여기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급이 계속 들어왔을 때 뭐 다시 크게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오늘 하루를 끝으로 다시 저점을 깨거나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캔들을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캔들을 설명드린 생선뼈 캔들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몸통이 조금 살아있어서 완전히 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며, 그리고 이 생선뼈 캔들은 내가 버티기 힘든 변동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편한 캔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 물리면은 한 방에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갑자기 엄청난 변동성, 그 변동성이 상승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락으로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뭐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지만 내일부터 기준선으로 잡는다면 당연히 오늘 상한가 근처 가격일 것이며, 뭐 지금은 저점까지 기다리기도 너무 멀고 내일 캔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과 캔들을 통해서 이 올라온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어차피 거기서 의미를 찾아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캔들과 수급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덕전자, 오늘 캔들이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기관의 수급이 강한 상태입니다. 이 대덕전자는 기관 투자자가 끌어올린 것으로 이때 상한가가 나왔는데 주요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가 상한가 때 83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 뒤에도 연기금이 31만 주, 최근에 31만 주, 하루 만에 31만 주, 투신 쪽에서 13만 주, 그리고 오늘도 캔들이 안 좋게 뜰 때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니까 장후 시간의 물량에 매수 대기가 좀 많이 쌓였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의 중요한 점은 현재 12,000원에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은 신고가 뚫어주고 나서 뭐 기본 30%, 많게는 2배, 물론 이런 종목이 특히 반도체 종목이 바이오처럼 2배까지는 오르기 힘들겠지만 전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궁금한 종목입니다. 이미 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전 고점 근처까지 계속 내리면서 매수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뭐 지금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수급이 지속이 된다면 또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오늘 모나미까지 보고 있었는데 모나미랑 또 한국알콜 이것도 차트가 좀 오랫동안 쉬었는데 장중에 VI가 걸려가지고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서 윗골이 좀 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차트만 봤을 때 최근에 좀 높아 보이는 고점이 17,850원. 이 가격을 뚫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고서 마감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가격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캔들이 아쉬웠으면 어차피 종가 기준으로 전 고점을 안 넘는다면 하락할 때 매수할 게 아니라서 과연 여기서 상승이 나와서 2만원 가격을 뚫어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종 메디칼도 관심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워낙 한 종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종목은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넥슨GT 이거 시초가부터 1.7% 좀 강하게 뜨길래 시초가부터 좀 집중을 했는데 원하는 대로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변동성도 크게 없었지만 지금 중요한 자리 전 고점을 돌파해서 주가가 거의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서 좀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단타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이때처럼 적극적으로 붙지 않는다면 지금 먹을 자리를 찾는 것은 힘들 수도 있으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올린다면은 당연히 보유자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저는 동아기업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며칠 동안 보다가 5만원을 잘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5만원을 넘었다 하더라도 이걸 지켜주지 못해서 마감을 했다면은 이제부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5만원 위에서 정말 강력하게 마감을 해야지 오늘 종가도 5만원 위에서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기관의 매도까지 나왔으며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이 외국인이 갭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계속 갭상승 만드는데 저는 좀 싸게 사려다가 놓쳐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올라온 자리를 지켜주게 된다면은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야지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신고가가 쏟아질 텐데 과연 어떻게 오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조정을 주고 갈지 아니면은 바로 올라갈지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윙 투자를 하려면 그전 고점 근처에서 잡았어야지 좀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어차피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이 근처에서 보유를 했다면은 지금 당연히 수익권이 겁니다. 수익권이다가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버틸 수 있습니다. 버텼다가 다시 이 가격을 회복해 주냐 아니면 버티지 않고서 이거 깰 것 같으면 그대로 위에서 손실 없이 매도를 하냐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손실 없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윙 투자든 단타든 단타는 분봉을 보면 되며 스윙 투자는 일봉을 보면서 심리적인 구간과 유리한 자리를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에 끌어올렸는데 어제 하루 힘 없다가 지금 다시 중요한 자리를 회복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전 고점이 128,800원 만원이나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한 7, 8%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여기서 들어간다면은 7, 8%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이며 당연히 이 종목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다시 128,800원까지 내려오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다시 내려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내려오게 된다면 오늘 양봉 대부분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 뒤부터 캔들이 무너지면서 또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 생각하며 만약에 이게 올라가는 종목이면 역사적 신고가 상태라서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대덕전자처럼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에서 수급이 들어왔냐면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 엄청난 양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매도가 나온다면은 작정하고 끌어올리는 시젠 같은 힘, 그런 게 없는 이상은 당연히 현재 황금선 밑에 상태에서 올라가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그 전에 신나게 매수하더니 지금 기간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수 종목을 보면은 첨보. 이 종목 그동안 정말 안 가던 종목인데 단 한 방에 장중에 11만원까지 지금 고점 완벽하게 돌파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상태이며 기간의 수급도 함께 했습니다. 장중에 이 정도 차트라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9%까지 올랐다가 적당한 윗꼬리. 당연히 캔들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의 거래 가격에서 3.7% 좀 높게 올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차피 역사적 신고가 상태이며 지금 전 고점만 지켜주게 된다면 당연히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가격이 시간의 거래 가격 제외하면은 104,000원, 전 고점이 3,300원. 거리가 가까운 편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을 이렇게 안 준다면은 좋은 자리인 건 맞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많이 오르게 된다면 당연히 이 많이 오른 만큼 혹시나 오르지 못하고 내렸을 때 다시 103,300원 밑으로 내렸을 때 부담해야 될 수 있는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를 지금 들어가서 그전 고점까지 버틸 때 어느 정도 손실이 날 것인가, 그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주식이 안전자산은 아니라서 항상 손실에 대한 부담을 지고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들어갔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감수하겠다, 이런 거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수급 눈에 띄는 게 그동안 심심했던 종목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라운피플도 고점까지 거리가 멀지 않은 상태인데 오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JP모간에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11만 주. 외국인이 관여할 수 없는 종목인데 갑자기 11만 주 들어왔다. 이거는 당연히 바로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저 외국인 11만 주가 빠졌음에도 주가가 고점 근처를 유지해준다. 거기서부터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코스닥에서 특이 수급은 첨보. 이게 정말 강했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종목들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지만 이 첨보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주요 특이 종목들을 살펴봤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